줘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약간 늦게 인사드렸죠? 오늘 시장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그거 체크하느라요. 예, 중국의 HSBC발 PMI 집계가 나왔습니다. 4월달 관련된 지수였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이것이 중요하고요. 내일은 애플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밤 뉴욕 증시가 끝나고 난 다음 뉴욕 증시 이렇게 끝났네 하고 그냥 잠드시면 안 되고요. 애플의 실적이 공개가 되니까 애플의 실적 보고
주무셔야 됩니다. 내일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애플의 실적이 이제 공개된 채로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중국 지표 공개 상황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HSBC가 이제 4월달 PMI 집계를 내놓았는데 예상을 하회했다고 해요. 제조업 관련된 지표는 중국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인데요. 51.5 정도 예상했었지만 50.5 나오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50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있음을 의미하긴 한데 어쨌거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호재가 당연히 아니겠죠. 자, 중국장이 밀리고 있는 원인 바로 이 같은 지표 부진 때문입니다. 상해종합지수 한번 보면요. 네, 지금 1.38% 정도 밀리면서 2211.98 정도 가리켜주고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중국장이 이틀 전에 2% 넘게 급반등했었을 때는요, 중국의 싱크탱크 측에서 중국의 2분기부터 성장세가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핑크빛 전망을 내놓은 덕분이었었는데 전일 숨고르게 했었죠. 예, 오늘 또 한 번 눌리죠. 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장이 우리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1900을 우리가 지키나 못 가듯이 중국장도 2200은 지켰지만 그 이상 상승 모멘텀을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우리 증시도 중국의 영향권에 조금 놓이면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미국 증시 마감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은 실적도 지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다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포인트가량 당겼고요. 나스닥은 30포인트 가까이, S&P 500도 7포인트 이상은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왜냐고요? 사실상 주택 관련 지표, 특별히 3월 기준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6% 정도 감소했었지만 집값은 7년 만에 가장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채, 그러니까 팔린 집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팔렸는데, 그죠? 예상보다도 적게 팔렸는데 집에 그 팔린 집값을 평균해 보니까 가격은 높더라 이겁니다. 이 얘기는 곧 고가 중심의 주택, 비싼 집들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비싼 집 중심으로 수요가 일어났다는 얘기여서 그렇게 시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어쨌거나 뭐 지표가 좋진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세계적인 중장비업체입니다. 캐터필라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1분기에 예상을 훨씬 밑도는 실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요, 향후 실적 전망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서 이제 연간 전망도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캐터필라 주가는 올랐다고. 왜냐하면요, CEO가 캐터필라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올해 대한 사업이 최근 3년 내 사업 중에서 제일 괜찮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역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저래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지표 모두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식은 올랐다. 왜냐? 금값이 올랐거든요. 자, 잠깐 금값 차트를 잠깐 볼 텐데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컴퓨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금값을 일단 좀 찾아볼게요. 자, 금값이 지금 필라델피아 금값 말고요. 뉴욕 증시 쪽에 있는 금을 찾아볼 텐데, 아이고야, 여기 있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금값이 지금 최근 들어 이렇게 밑에서 반등을 줬단 말입니다. 1,400불 정도 온스당 되찾았는데 한 나흘 연속 정도 반등이 이루어지는 셈이에요. 이렇게 금값이 올라오니까 원자재 관련주가 같이 올라왔겠죠.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 애플도 주가가 이제 온스당 주당 400달러까지는 이제 주당 회복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반등을 실적 발표 이전에 미리 준 점 기술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괜찮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지표와 실적 부진을 딛고도 기술과 에너지주 덕에 오른 뉴욕 증시, 유럽 쪽에서도 이탈리아 대통령 연임 물론 소식도 있었습니다. 유럽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우리 증시 왜 이럴까요? 자, 현재 코스피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파란불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1910선 정도이고요. 0.7% 정도 하락이고 14포인트 정도 아래쪽입니다. 자, 일단 시작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약간의 약보합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1920선 언저리에 있다가 밀리다가 여기까지. 어머, 지금이 저점이다. 오늘 가장 낮은 포인트 코스피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팔까요? 어제 외국인들이 얼마 판지 아세요? 굉장히 적게 팔았더라고요. 그죠? 1,000억도 안 되는 99억 정도 순매도였었는데 오늘 다시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어제도 적게 팔았다라는 얘기지 샀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각 현재 벌써 1,000억을 던지고 있고 선물도 1,000계약 역시 동반 매도입니다. 자, 전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패턴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있죠. 왜냐? 여기가 이제 직전주인데요. 직전주에는 일평균 하루 기본 2자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걸 뭐 평균해서 굳이 나누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2,000원 넘게 순매도하는 것이 기본이었던 외국인이 어라?
전일에는 99억만 팔았다 이겁니다. 어머, 외국인들이 이제 살 건가 봐 이랬는데 기대도 잠시. 오늘 곧바로 개장한 지 약 한 2시간 반 만에 지금 1,000억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연속, 2거래 연속 약간의 환매수가 나왔었고, 사실상 어제 제가 단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바로 오늘 이것도 다시 매도가 보여지고 있죠. 재밌는 부분은 코스닥에 어제 7거래 만에 순매수하고 외국인이 오늘도 거래소는 다시 팔지만 코스닥은 연속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코스닥을 한번 보죠. 의외로 외국인들 매물 때문에 지금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코스피를 보셨는데요. 코스닥은 그렇지만 1%가량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550선이 재탈환됐습니다. 코스닥의 550선은 의미가 있죠. 의외로 한번 쭉 올라온 다음에 정체 국면에서 한번 힘을 모았던 그런 지수대가 550인데요. 오늘 552.38, 5포인트가량 위쪽입니다. 시작부터 550선 부근에서 시작했었고 상승폭이 오히려 굉장히 커졌다가 약간 줄어든 것이 이 정도. 하지만 완전히 다 상승폭에 반납된 것은 아닙니다. 역시 코스닥도 수급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외국인의 수급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어제 외국인은 400억 정도 코스닥에 매수를 좀 보였었고요. 기관은 200억 정도. 그러니까 어제는 기관보다 2배로 외국인이 코스닥을 많이 샀는데 오늘은 또 주거니 받거니 둘 다 사지만 기관이 조금 더 코스닥을 이끌어주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 흐름 보기 이전에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시작하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거의 다 파란불입니다. 제가 파란 색칠을 한 것은 분명 아닐 텐데요.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부진한 흐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48만 5천 원입니다. 다시금 별로 안 좋아지고 있죠. 전일이었던가요? 2% 넘게 급등하면서 웬일인가 했었었는데 곧바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1% 넘게요. 현대차 다시 빠지고 있고 모비스 3% 빠집니다. 어제 모비스가 얼마나 올랐느냐. 잠깐 모비스의 차트를 잠깐 보죠. 자,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이러면서 어쨌거나 어제 외국인들이 현대 모비스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곧바로 이렇게 3% 정도 밀리는 어제의 상승이 바로 이렇게 반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왜 올랐나 싶죠. 자,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현대제철은요 이제 10만 원대하고 멀어진 건 알고 계시죠? 오늘 7만 원도 장중에 깨면서 현대제철 철강의 2등주가 지금 신저가를 찍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좀 우울하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약간 3만 2천 원대까지 오니까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기관도 끌고 가다 누가 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약간 하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시죠. SK하이닉스로 이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1.7% 정도. 어제 SK하이닉스가 LG전자, LG이노텍 등과 함께 삼성전자와 더불어 굉장히 강세였었는데 역시 또 3만 원대에서 걸립니다만 1분기 어닝을 기점으로 해서 SK하이닉스는 3만 원을 뚫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잠깐 그 의견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SK하이닉스의 수급도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데요. 자, SK하이닉스가 마의 3만 원대를 이번 어닝 시즌을 통과해서 뚫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어디에서 그 근저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4월 달이거든요. 이게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위로 날짜 순서대로 쭉 보면 기관이 4월 달부터 SK하이닉스를 못 사서 난리였다. 거의 매집을 지금 해놓은 상황에서 실적이 터지면 주가는 빵 솟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SK하이닉스 수급 잠깐 봤고요. 오늘 의미 있게 LG화학이 다시금 2% 정도 빠지고 있다는 거. 제가 그때 LG화학 말씀드렸었죠. LG화학 차트 한번 볼까요? LG화학 실적이 예상치를 어느 정도 낮은 눈높이를 맞췄다고 해서 LG화학 비롯한 화학주들을 살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LG화학도 최근에 어떤 이런 상승폭을 오늘 곧바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까만 선이 21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투자 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낙폭과대 종목이 이렇게 21선까지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용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이 또한 나오는 것이겠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좀 웃을 수 있겠네요. 시총 1위 뺏길 뻔했던 셀트리온부터 한번 볼까요? 8% 가까이 상승입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약간은 주춤주춤해요. 지금 한 8% 정도가 오늘 맥시멈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나흘 연속 하락하고 그중에 한 반은 하한가였습니다. 반토막 나더니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윗꼬리 보십시오. 자, 조금 더 키워서 볼까요? 오늘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가 11.63%, 29,750원, 3만 원 못 가고 빠졌습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에 비하면 상한가를 몇 번 쳐도 모자란데 그죠? 예, 오늘 누군가가 3만 원 되기 전에 팔기 시작해서 약간의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7.5%를 상승이 제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 몇 개 안 되는데 셀트리온이 바로 그러한 종목이네요. 자, 셀트리온이 일단 반등을 주고 있고 코스닥에 이제 같이 좀 셀트리온과 엮였던 그런 바이오주들도 같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파라다이스가 지금 4% 급등인데 파라다이스 신고가입니다. 이거 뭐 1, 2%만 올라도 신고가인데 이렇게쯤 되면 오늘 신고가를 다시 쓰게 되고요. CJ 홈쇼핑, 서울반도체가 어제 또 급등했었죠. 기관에 가장 많이 쓸어 담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물론 외국인도 샀고 오늘 약간 눌립니다만 뭐 눌리는 것도 아니죠. 3만 원 지키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이 3%, 동서가 3%,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내고 있으니 그죠? 코스피는 다 파란색이었는데 이건 파란색 하나에 약간 소폭만 빠지니까 코스닥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나머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더 볼까요? 잠깐 그냥 슬쩍 한번 보십시오. SFA가 4.5%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시사한 바가 좀 있습니다. 오늘 IT 부품주가 상당히 강해요. 셀트리온 관련해서 바이오주가 한번 무너졌었는데 IT 부품주가 치고 나오면서 은근히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주들도 같이 반등을 하더라 이겁니다.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바이오와 IT 이 두 섹터가 살아나야 되는데 둘 다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OLED 관련주가 특별히 모습이 좀 좋은데요. 한번 모아봤습니다. 갤럭시 노트 3가 오는 9월에 두 개 가전 박람회 통해서 이제 짠 출시가 해외 쪽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때 휘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OLED 관련주 움직이죠. 하이셀 6.7% 급등. 아이포드 역시, 아이 컴포넌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두 종목은 굉장히 급등했다가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테라 세미콘 그리고 SFA 상승폭이 괜찮죠. 나머지 종목들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갤럭시 S4 지금 이미 예약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BH,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도 다시 빠지긴 하겠지만 거의 신고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갭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은 좀 체크가 늦었네요. FX 시장으로 빨리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얼마에 움직이는가? 어제 1,120원을 회복했었는데 오늘 1,120원대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약간 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보합권 정도 지키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재밌는 것은요. N달러가 이제 100엔대 코앞이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G20 회의 이후에 엔저가 사실상 용인이 됐기 때문인데 이런 N달러가 100엔대를 뚫고 성큼성큼 뭐 110, 120 갈 건가에 대한 아주 재밌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죠. 이것이 이제 N달러 차트인데 이게 지금 99엔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가 좀 더 키워보죠. 그렇죠? 계속 엔저가 진행되는 걸 알고 계실 테니까. 어제 고점이 99.75엔이었고 그 전에 고점이요. 99.8엔 뭐 거의 비슷합니다. 99.8엔 언저리에서 언제나 밀렸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곧 100엔대 갈 줄 알았죠. 근데 어디까지 빠졌었죠? 예, 96엔대, 7엔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또 밀린다 이겁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일단 간밤에 미국 쪽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렸죠. 주택 관련해서요. 그리고 사실 이 N달러가 100엔대를 훌쩍 뛰어넘으려면 미국의 지표가 받쳐줘야 되고요.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국, 중국 다 안 되기 때문에 엔저가 주춤한 겁니다. 이 좋아진 미국 지표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도 그 지표력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일본 자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박자가 3박자가 잘 돌아갈 수 있겠느냐 때문에 N달러가 100엔대 정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영향력을 줄 만한 재료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100엔대는 시간 좀 걸릴 걸 안착이 말이 쉽지 그렇게 현실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 안착까지는 한 달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정확한 분석까지 지금 시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팁 좀 전해드리죠. 시장은 이미 1,900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1,900을 이미 확인한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건데 개인들은 지금 1,900 지켜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00이 지켜질 줄 알고 빠져도 1,900이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베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1,900이 이 정도 라인인데 지켰습니다. 네, 지킨 것에 이견을 달 생각은 없는데요. 문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겠죠. 자, 지금 1,900을 지키긴 했지만 기관의 방어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오늘 200억 정도 파는데 외국인이 기관은 200억 정도 방어밖에 안 하는데 외국인이 1,000억 넘게 팔고 있다는 거죠. 자, 기관이 어제도 얼마 샀죠? 200억, 그 전에 1,500억, 그 다음에는 그 전일에는 팔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 3천억씩 쑥쑥 들어왔던 4월 초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도 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대했는데 다시 팔기 시작하죠. 기껏 한다는 건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은 1900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적으로 먼저 한번 보고, 자, 코스닥이 한번 처음에 여기 1900을 건드렸을 때 곧바로 반등한 포인트가 1935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요 포인트로 보죠. 1934포인트. 지금 여기니까요. 오늘 1935포인트 정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1920에서 출발해서 1935는커녕 이렇게 더 밀리고 말았어요. 오후장 들어서 물론 만회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1935는 조금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돼야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차트가 되는데 이걸 지금 아직 못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개인들은 1900 지킨 것에 지금 안심하고 있긴 하지만, 자, 축하드립니다. 개인분들. 맞추셨어요. 1900을 지켰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다시 팔아요. 그리고 기관도 별로 그렇게 발벗고 방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매수 의지가. 그러면 1900을 지키면 시장은 가는 걸까요? 1900을 지키고 지지부진한 시장도 있습니다. 언제나 개인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건 1900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안 빠지니까 간다.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시장이 재미없이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닝 시즌이니까 어닝 실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오늘 괜찮아 보이는 쪽이 있죠. 바로 어느 쪽입니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전일 나흘 만에 반등을 하더니 오늘까지 이틀 연속 반등을 주고 있는데 반등 폭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보죠. 자, 이것이 코스닥 차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코스닥은 무섭게 올라왔고 무섭게 올라온 시점이 제자리다. 거의 다 원상복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50이 중요했다라는 이유는 여기가 550 언저리이기 때문에 다시 아주 기본적으로 버티고 에너지를 응집했던 구간에 다시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스닥도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끌어올려졌을 때는 기관도 매수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동반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어제부터. 어제 이 양봉을 외국인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향후에 코스닥은 IT 부품주, 바이오 섹터가 모두 살아있어야 되고 기관의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초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코스피는 팔더라도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장 특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제가 아까 LG화학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부분인데 LG화학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은 이 검은 선이 있는 21선 정도까지, 물론 이제 어느 HTS를 쓰시느냐에 따라 선 색깔은 좀 다르겠지만요. 21선이라고 적혀있는 이 21선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 어느 정도 한 번씩은 현금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현금화를 다음에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또 대우조선 해양 차트예요. 자, 이렇게 낙폭과대됐고 밑에서 올라왔지만 까만 선이 21선인데 거의 와 닿죠? 와 닿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곧바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누군가 팔 준비를 하고 있고 팔고 있다는 겁니다. 낙폭과대주는 1차적으로 밑에서 잘 잡으셨다면 축하드리겠고요. 21선 정도 오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주당 400달러는 안 됐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오른 그런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누군지 아시죠? 애플입니다. 애플의 지금 차트가 잠깐 나가고 있을 건데요. 자, 애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전일에 밤에 3%가량 오르면서 400달러 찍자마자 곧바로 빠져서 400달러 살짝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물론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밤에 애플의 실적이 공개된 게 우리 시장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요. 실적이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만에 이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분기 순이익으로 따지면 한 18%, 1년 전 똑같은 기간 대비 1년 전보다 줄 것 같고요. 매출은 기껏 해봐 한 8% 정도밖에 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애플의 주가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때문에 어제 미리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적 뚜껑이 한번 열리고 성적표가 공개가 돼야 알겠죠. 애플의 부진이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 좋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애플의 주가가 미리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나와봤자 그래 알고 있었는데 뭐 괜찮아 라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나온 내용이 정말 안 좋아서 또 한 번의 충격을 줄까요? 충격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잘 나가니까 반사익을 누릴까요? 글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관련된 부품 거기에만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또 삼성전자는 반사익을 볼 수도 있고
애플의 일단 부진이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 대한 우려를 확산되면 삼성전자고 뭐고 부품 주고 내일은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팔기를 주는 것인지 진정한 상승세의 시초인지 모르는데 IT 부품주가 초강세를 띄고 있네요. 참 타이밍도 오묘합니다. 끝으로 어닝 시즌이 중요하니까요. 내일 애플의 실적이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날 우리 주요 기업도 실적을 발표하겠죠.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스케줄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신월성 원전이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 전력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월성 원전 1호기는 오늘 오전 7시 44분 정지했습니다. 한수원은 원자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상이 생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월성 1호기는 가압 경수료형 100만와트 킬로와트급으로 2012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최신형 원전임에도 가동 이후 빈번하게 고장을 일으켜 지역 환경단체 등이 총체적 안전점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경보 준비를 발령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처럼 전력 수요가 많은 시기는 아니지만 고리 1호기, 신고리 1호기 등 다수의 원전이 정비를 위해 정지 중인 시기에 고장이 발생해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달러당 100엔 턱밑까지 육박한 엔화 환율이 조만간 일본은행의 추가 유동성 강화 조치 등에 힘입어 100엔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엔 환율은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99.9엔까지 올라가 100엔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달러와 가치 상승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달러 매물이 늘면서 소폭 하락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9.27엔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조만간 심리적 저항선인 100엔선이 깨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 기조가 확고한 가운데 최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엔저 정책이 용인됨으로써 당분간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엔화 약세로 한국과 일본 경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도 일본 증시로 몰리는 등 글로벌 자금의 이동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외국인의 일본 주식시장 누적 순매수는 72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3조 2천억 원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기조로 외국인 자금의 일본 시장 유입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 시장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동은 한국과 일본 증시의 성적과도 직결됐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4.51% 하락했고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출시를 사흘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번호 이동 시 최신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고 현금까지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번호 이동 조건으로 출고가 79만 9,700원인 갤럭시 S3를 구매하면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 옵티머스 뷰2는 현금 지급액이 12만 원에 이릅니다. P사이트 등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갤럭시 팝 등 올해 출시된 모델이 1,000원에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보조금 경쟁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나타나는 고질적인 규형 휴대전화 밀어내기 전략입니다. 4월 23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